확진자 수가 2,600명대로 급증하자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죠? 네, 특히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와 백신 면역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도 전체 확진자 중 10대가 24% 이상을 차지하고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도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중증, 사망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내일부터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등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이 2주 뒤 시행되고 전면 등교도 예정된 만큼 정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속에서 학생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방접종과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를 넘었는데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상회복 들어가면 늘어날 걸로 예상은 했는데 하루 전과 비교해서 지금 1,00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수요일이라 주말 효과가 끝난 것이고요. 네. 지난주에 보면 수요일 이후부터 2,000명을 넘었었고 또 스스로 가서 검사하는 임시선별소 검사 확진자 수가 6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 말은 보통 3,000명대 나오는 그 확진자 수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3,000명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2주 전부터 원래 방역 완화가 조금 됐었지요. 그때 여파가 지난주였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아마 식당이나 이런 모임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여파는 이번 주 주중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겨우 이번 주에 위드 코로나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확진자가 느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아마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만 가지고는 감염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은 내가 입원을 하지 않는 그런 수단이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해왔던 것 마스크랑 손 씻기 개인 위생이거든요. 네, 그것을 앞으로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방역이 이렇게 경각심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정말 방역을 잘해야지 위드 코로나를 중간에 중지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상회복 영향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배제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정도를 정부가 예측한 대로 한 4,000명까지, 5,000명까지는 우리가 의료 체계가 받쳐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저는 4,000, 5,000은 이미 훨씬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국민들 스스로 회식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10명까지 수도권에서 만날 수 있는데 사실 식당에 가보시면 10명씩 앉아있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서너 명이 앉았는데 전체 식당이 다 빽빽하게 차 있는 거죠. 그럼 그곳에서 한 분만 감염자가 있다면 그 밀폐된 공간의 분들은 30-40분 이내에 다 감염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확진자가 많을 때는 식당에 가보면 정말 한두 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좀 인원수가 작을 때 식당을 이용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이번 연말 회식 모임이 가장 좀 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가 접종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도 더 빠르게 하고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접종하신 분들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들이 잇따라서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지금 보세요? 돌파 감염이 뭐 50% 가까이 된다고 나오죠. 그 이유가 돌파가 이전에 몰랐지만 이게 한 달이 지나면 돌파가 돼요. 제 환자분이 한 달 전에 접종해서 돌파가 돼서 입원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입원까지요? 네, 다행히 이제 2차 접종 후에 돌파가 되셔서 가볍게 앓으셨지만 그 이유는 그만큼 한 달이 지나면 이 중화항체가 이제 바이러스를 막는 거잖아요. 중화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한 3분의 1 정도 유지가 되니까 미국 CDC에서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추가 접종을 권고를 한 겁니다. 중증 예방도 6개월이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6개월이 상한선이지만 사실 얀센 접종자라든지 요양시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항체 형성 자체가 작아요. 양이 작고 훨씬 빨리 떨어지고 고령일수록 더
형성률이 작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빠르게, 특히 얀센은 2개월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한 달 정도 지금 더 이르게 맞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미 5월에 접종하신 이런 요양시설이나 일반 65세 예. 이상 국민들은 이미 기간이 됐거든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예. 이 추가 접종이 왜 필요한지, 요양시설은 저는 의무적으로 맞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중에도 지금 사망자가 70대, 80대가 대부분 나오시기 때문에 그 연령대분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가 정확한 과학적 설명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백신 맞고 후유증도 좀 앓고 이렇게 힘들게 맞은 백신인데 기간은 너무 짧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다 해결도 안 됐는데 지금 또 하나 걱정이요. 보니까 파라 인플루엔자요. 네. 이게 여름 감기라고 하던데 요즘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파라인플루엔자는 제가 임상에서 꽤 많이 보는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네 개의 종류가 있는데 1, 2형 정도가 아이들에게 유소화에 많이 오고 우리가 컹컹 이런 소리 나는 그 후두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취약계층인데 고령층이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폐렴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게 3형인데 아마 지금은 3형이 유행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 2형이나 이런 건 주로 가을에 많이 오고 3형이 봄, 여름에 많고 하지만 3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제 입원 환자들도 보통 계절 관계없이 오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는 거는 이미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그런 이제 증거기 때문에 예. 정부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2년 동안은 우리가 비행기를 안 탔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바이러스는 사람이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이 없었는데 지금 이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위드 코로나로 다른 나라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더 감염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랑 파라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가 취약계층은 치명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같이 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이들이 열이 났을 때 이게 인플루엔자인지 파라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인지 감별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응급실이 마비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집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코로나가 아니라면 응급실에 가서 내가 간이 검사라도 했는데 코로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의견을 해주시고 응급실마다 PCR도 응급 PCR이 있어요. 네. 1시간 만에 나오는 그거를 전국의 병원에 다 좀 배치를 하셔서 그러니까요.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급할 있게. 때 응급실 못 가는 게 제일 답답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빠지시면 예, 중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라인플루엔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모든 바이러스는 예방이 마스크와 손위생입니다. 아. 이것도 똑같이 막에 쌓여 있어서 우리가 손을 잘 비누로 씻게 되면 막이 파괴되면서 사멸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파도 똑같아요. 이렇게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 손에 묻은 걸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백신은 나를 중증에 보호하는 거고 이런 바이러스뿐 아니라 코로나를 예방하는 건 마스크와 손위생입니다. 예. 일상 회복이 되면서 달라진 풍경 중에 하나가 야구장입니다. 지금 가을 야구 가면서 응원 열기가 뜨거운데 지금 이제 응원 함성 지르면 위험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또 관중들은 아니 치맥은 되고 왜 응원은 안 되냐 뭐 이런 지금 또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치맥은 이제 접종 완료자끼리 앉아서 이제 가끔 조금 드시는 예. 거지. 치맥을 할 때 뭐 수백 명이 같이 먹진 않죠. 그리고 막 말을 하고 소리를 네. 지르진 않는데 이 음성 항원은 마스크를 쓰더라도 네. 우리가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 심하게 하면 공간이 있거든요. 마스크도 거기를 통해서 비말이 나가면 옆에 밀접하게 있는 분들은 또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나 그걸 허용하게 되면 예. 많은 격한 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초기부터 조금 자제를 부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홈런 나올 때 응원을 안 하는 게 이게 쉽냐, 현실적이지 않다. 좀 또 어렵긴 이런 하지만 응원하는 네, 분들이 그래도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처음이니까 첫 예. 발자국이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흥이 나다가 말다가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자제를 해야 될 네.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었고요. 아까 그 급하게 PCR 검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게 뭐 해외 출국용이라든가 급하게 필요할 때 민간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지금 병원에다가 그 검사 비용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그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병원마다 이제 비급여로 하게 되면 네. 비용이 좀 다르죠.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까지도 네,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제가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시면 어느 병원이나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혀 국민들이 불편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이 임시선별검사소가
점차 축소가 되고 없어지게 그렇죠. 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우리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간병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출장이나 여행 갈 때 빨리 검사 결과 받아야 되니까 민간 의료병원 네, 찾으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비싸게 받고 검사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체계를 빨리 좀 마련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증상이 없지만 내가 가족이 감염이 돼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되면 임시선별소가 없어지게 되면 직접 의료기관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비싸면 검사를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방역 패스 도입되면서 PCR 검사도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부가 이제 확정은 안 했지만 이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료를 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가 줄고 우리가 안정화될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좀 이른 거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시는 게 저는 일반 의료기관,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검사를 좀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유료로 되더라도 뭐 10,000원 정도나 이렇게 금액이 그렇죠. 예, 뭐 저렴하다면 우리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PCR 검사 접근을 높이면 쉽게, 절대 안 네, 되는 네. 거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